그러면은 신입사원의 그 성과급까지 다 해가지고 최종으로는 얼마 정도인가요? 수당이랑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넉넉하게 한 1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언젠가 약 하나 대박 치면은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너스를 언젠간이겠죠. 제가 살아있는 한까지. Amen. 안녕하세요. 저는 S제약사 바이오 제약 부문 연구기획 3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사 디스플레이 부문의 공정개발 직무를 맡고 있는 박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사의 반도체 부문의 회로 설계 직무를 맡고 있는 삼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취준생분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홍보를 네, 제가 이제 자기소개 때 면접관 분이 피드백을 받고서 제가 합격을 했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 신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조직 적응력을 잘 융화시켜서 자기소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배움과 지비움의 자세로 살아온 지원자 삼코치입니다. 저는 교내 프로젝트에서부터 회사 다시 할게요. 배움의 자세로 죄송합니다. 많이 꼬이네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긴장이 되지. 우리 여기 면접관 아니잖아. 여기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면접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떨리지? 네, 안녕하십니까. 배움과 집요한 자세로 살아온 지원자 상코치입니다. 저는 교내 공모전에서부터 회사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우물한 개구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세로 한 달에 한 번은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고, 집요함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자세로 창의설계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고,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CMOS 디텍터를 양산까지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자세로 S사에서 또한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면접관 분이 되게 논리적이시네요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준비한 것이 잘 통했다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멋지다 현진아.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공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한 편이었고, 또 하필 제가 이제 공부했던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잘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 분 중에 한 분이 자네 석사 더 해볼 생각은 없나? 더 공부해볼 생각은 없나? 라고 하시길래 붙일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대학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휴직하거나 이직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떠본 게 아닐까. 저도 기술 면접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그 한 분이 정말 완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레절레 하다가 제가 이제 다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망했구나 하고 나왔거든요. 후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저를 떨어뜨렸는데 그분이 저를 합격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분 때문에 붙었다는 거는 어떻게 뭐 오피셜인가요, 내피셜인가요? 그분이 실제 제 팀장님이셔가지고 네가 키가 커서 뽑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음부터 묻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네. 뭐 얘기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저 같은 약간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제 연구개발 직무니까 이제 뭐 연구소나 당연히 그런 데서 일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공정 엔지니어로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약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꿈꿨던 거는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고 뭐 현미경으로 막 시료 보고 하얀색 가운 입고 이런 걸 기대하고 왔다가 현장에 가니까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인간은 또 다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1년 지나고서는 잘 적응을 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다시 연구개발로 제 자리를 찾아서 돌아왔다. 그랬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서브 업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설계한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려면은 이 보드가 필요한데 급할 때는 납땜을 또 해야 되기도 해요. 당시에 한 200개 정도의 보드를 테스트해서 됐었는데 그 200개를 모두 납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납증기를 200번이나 마시니까 제가 납중독까지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맡을 수 있는 납 연기는 그때 다 맡은 것 같습니다. 그날 진짜 저는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 연구개발 직무 물론 멋있고 좋은 직무지만 그런 환상을 갖고 들어오면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원했던 것들을 해가지고 직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상과 달랐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저처럼 그렇게 현타가 시게 온 뭐 그런 경험 뭐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입사하고 그 연구실 가면은 아마 화학도 있을 파이펫 쓰시죠? 그게 그 연구소 내 파이펫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 다 닦아가지고 그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0개의 파이펫을 놓고 하나하나 다 닦아가면서 이걸 보정하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공감 너무 많이 되네요. 부럽다. 당연히 옆에 계신 이 산업 분야에 비해 저희가 높을 거란 생각을 안 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중견 이상의 기업에서는 석사 졸업하고 연구개발로 들어갈 경우에 한 4천 초반? 여기는 넘사벽이라고 들어서 그리고 산업 규모 때문에 인센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이 이제 의료기기 제조업 쪽이었었고 중견 기업이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제가 받았던 초봉이 3천 중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 받는 액수가 약 한 2배 이상으로 많이 점핑업 하면서 그것은 계약 연봉이 아니라 있는 성과급 때문인데 초봉이 되게 높구나. 그냥 저 반도체 해요. 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제품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도 있는데 근데 메모리 형님들이 받는 특별 보너스가 있고 같은 회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두 개의 제품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차등적인 그런 보너스가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반도체 따라서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바를 좀 받아가지고 좀 전자 IT 쪽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본 계약 연봉 앞자리가 이제 5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입사원의 그 성과급까지 다 해가지고 최종으로는 얼마 정도인가요?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수당이랑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넉넉하게 한 8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저희도 많이 산업이 커져가지고 좀 이런 말들도 하면서 지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언젠가 약 하나 대박 치면은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너스를 믿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 내년 전망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압도적이다. 네, 그 앞에 현재까지는 5글자가 중요하죠. 이제 연구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서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좀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끔 영업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의사분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고 뭐 변호사까지도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제 직무에서는 특이하고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의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을 만들면은 실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거의 50%는 질환을 평생 가지고 가는데 이 약에 정말 이런 효과를 가진 약이 있다면은 그 중에 다시 50%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보람을 많이 느꼈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항상 이제 의약품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상 같은 사람하고도 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보람차지만 가장 힘든 사람이 의사들을 만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너희 회사 약 빼고 싶냐? 이런 것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네. 만나면 막 무서워요. 막 옆에서 저는 이제 회로 설계 직무에서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한 어떤 외국 기업이 되면은 생각보다 영어를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타 플랫폼즈, 애플, 구글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과 일을 하면은 미국 엔지니어, 중국 엔지니어, 일본 엔지니어 뭐 등등이 다 있어요. 그쪽에서 제가 이제 한 이야기가 좀 답답했었나 봐요. 마치 이제 재즈란 뭐라고 생각하시죠? 딱 이 밈이 있잖아요. What is the A?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게 굉장히 약간 오만하고 좀 무례하게 느껴졌었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한국어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 그냥 나갔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또 조용히 듣고만 왔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어는 분노로 바로 그냥 잘 익힐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깨닫고 왔습니다. 혹시 그 이후로 어떻게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하셨나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문장이 있어요. 바로 Hold on please 하고 딱 누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지? 딱 하고 네, 아무래도 저희 직무에 좀 특별한 점은 아무래도 개발 모델들이 해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을 나갈 일이 좀 자주 있어요. 장점은 그래도 회사 돈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다. 글로벌한 고객사도 만나고 또 해외에 있는 라인도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한 번 나가면 꽤 오래 있는다. 저도 첫 출장 갈 때가 생각이 나는데 캐리어에도 막 여행 가듯이 막 짐을 싸고 굉장히 설렜었는데 일단 퇴근 자체가 거의 10시, 11시 이렇게 퇴근했어요. 거기는 노동법이 또 현지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나가고 주말에는 저기 여행지 가야지라고 계획도 세워놨는데 일요일에 그냥 잠만 잤습니다. 한 번 나가면 한 2살, 3달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선배가 얘기하길 너가 제대로 된 나이에 장가를 가고 싶다면은 돌아올 때 항상 면세점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 출장이죠. 해외 출장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소중하다 이러면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잠깐 뭐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다고 느껴지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취준생분들께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이벤트도 소개해드리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책이죠? 바로 따끈따끈하게 신규 출간된 이 이공계 5대 산업직무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정말 폭 넓게 일명 5대 산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무를 정하지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취준생 시절을 겪었었고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취준생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 직무에 필요한 역량, 현직에 쓰이는 단어, 그리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말 시크릿한 정보까지 저희가 진짜 남김없이 싹 다 쏟아날랐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갈아 만든 배 마냥 갈아서 넣어져 있다는 게 진짜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직자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현직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력을 다 합치면은 한 220년 경력이네요. 아니 그거를 왜 합치는 거죠? 뭐 많아 보이면은 좋으니까 그만큼 진짜 알차다 뭐 이런 말이지. 거의 이거는 인간 착즙 수준이에요. 이거 안 사면은 너무 손해가 크겠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입사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 직무에 있는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입사 후에 진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네, 예스24에서 최대 10% 할인가로 판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빨리 보고 싶다, 나 진짜 잠시라도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PDF 파일로 전자책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취업 썰고 현직자 편을 보고 계실 때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인증을 해주시면은 산업별로 총 2권씩 10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와,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거 혹시 저도 해도 되나요? 아, 그거는 진심? 좀...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꼭 인증해 주시고 무료로 현직자 착즙 도서 직무 바이블을 받아가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만 결과 발표하러 가볼까요? 빨리 갑시다. 네, 갑시다. 아 이렇게 인생이 불합리했구나. 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실제 일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취준생에게는 사실 뭐 재미보다 살아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위주로 정말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뽑았습니다.